일단은 아까 우리 풀었던 거에 관한 오답처리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풀었던 거는 전반적인 풀이를 한 거고, 이제 여러분이 좀 질문이 있었던 거, 한 두세 문에 혹은 더 그 이상 푼 다음에 복소수를 들어갈게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구가 잘 풀렸어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48번. 248번 한번 잠깐 들어가고요. 네.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255번. 오케이, 감사. 네, 말씀하세요. 있으시면. 253번. 또 다른 부분들은.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시간 전략을 위해서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것 중에서 두 번째 그거 있었죠? 우리 누적 복귀 학습이라고 하는 미스터 코멘트 두 번째 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 풀이가 뭐 굳이 안 들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거 차라리 그거 풀고 계세요. 알겠죠? 그거 풀고 계시고 이 설명을 꼭 들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만 칠판에 집중하셔서 한 8분 정도만 빠르게 한번 요 세 문제 풀어드린 다음에 복소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8, 253, 255번 이렇게 순서대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복귀 학습으로 들어가셔서 문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나눠보죠. 248번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248번 때부터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248번은요. 248번은 자, 248번은 인수정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쭉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었죠? 248번 봐보니까 요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지난번에 오답 노트 예제편 풀 때 이런 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수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잡아놨냐면 fx는 x의 제곱 더하기가 px 더하기 q다라고 2차식을 잡을 때 f가로의 2분의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5알파하고 동일하고, 그럼 이거 좀 넘겨볼게요. 애초부터 어차피 다 쓸 거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f의 2분의 1가 베타의 제곱 더하기가 5베타도 0을 완성한다. 이렇게 식을 잡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기본문항을 넣냐면 원래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반복을 했던 거라서 인수정리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문자가 통일되어 있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의 모양만 바뀌니까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x의 제곱 변수를 우리가 x로 만들어 주고요. 그럼 여기는 5x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만 이래야 되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만 이래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문제에 보니까 뭐 이렇게 되긴 하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p라고 쓰고 x-알파, x-베타라고 쓰는 게 맞겠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하고 베타가 어디서 왔냐 봤더니 저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식을 이렇게 한 번 더 변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이 식을 다 푼 게 아니네요. p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참고로 여기 p니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얘가 r이라고 잡을게요. r이라고요. 왜냐면 저기 문자가 p를 썼기 때문에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봐. 좌변에 있는 수식을 봤더니 f의 2분의 x제곱이에요. 그러면 f의 얘가 2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은 얘가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과정이 요게 요렇게 들어가자. 그럼 요 수식 자체가 변화가 생기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한 번만 다시요. 지금 현재 두 근에 대해서 설명됐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양들을 봐보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를 봤더니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한가 봤더니 f의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가 5x라고 지금 현재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어진 형태를 제가 몇 차로 잡았냐면 얘가 2차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그럼 몇 차가 되죠? 여기 몇 차 돼요? f의 2분의 x의 제곱이 들어가면 여기가 2분의 x의 제곱, 2분의 x의 제곱, 2분의 x의 제곱 들어가면 여기가 4차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청했던 여기가 4차식이 될 거면 여기에 수식이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왜냐면 여기 한번 집어넣어 드릴게요. 집어넣어 보면 f의 2분의 x제곱은 4분의 x의 4제곱 플러스 얘가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얘가 q다라는 놈에다가 얘가 5x가 덧셈이 돼야 돼요. 그게 r가로에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얘가 4라고 쓰면 좌변에 얘가 4차식이 되고 우변에 얘가 2차식이 되니까 이게 모양이 안 맞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더니 일단 여기에 오른쪽에다가 식을 하나 더 잡을게요. 오른쪽에 식을 하나 더 잡으면 이게 어떤 식이냐면 4차식을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과정을 뭐라고 잡을까? 제가 그냥 gx라고 잡을게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가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gx를 여기 r에 관한 문자로 쓴다라고 했을 때 이 gx를 이렇게 쓸까요?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점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r이라는 놈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분의 1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게 맞았을 거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 과정에 대해서 뭐를 계산해라? P하고 얘가 뭐를 계산해라? Q를 갖다가 계산해라 라고 요청했으니까 그럼 이 P하고 Q를 찾으셔야 되죠. 자, 제가 뭐 하나 빠뜨렸구나. 여기가 P였는데, 그지? P였으니까 P하고 Q를 찾아라.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 여쭙습니다. 좀 이상하거든요. 한번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맞추신 분? 잠깐만 집중 한번 해줘. 이거 맞추신 분? 맞추셨어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데? 봐보세요. 풀이 과정 한번 잠깐 보여줘. 좀 뭔가 이상한데? 왠지 느낌상 저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잠깐만요. 한 번만 보자. 좀 이상해. 그쵸? 그럼 이렇게 풀면 문제 안 풀려요. 그죠? 그럼 잠깐 봐봐. 잠깐 집중해줘봐. 좀 다르게 풀게. 이렇게 풀면 이 gx를 찾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문제 오류가 아니라면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이 P하고 Q의 합이 안 나와요. 계산이 힘듭니다. 좀 잘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봐보세요. 자,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부터 한번 잠깐 따져볼게요. 차수를 좀 낮추는 작업을 좀 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왜 쟤는 하필이면 2분의 알파의 제곱이었을까?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을 얼마나 쓸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2겠냐는 거야. 그걸 한번 지금도 찾겠습니다. 저 과정 한번 봐보세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2알파 더하기 4는 제로네. 이거 질문 잘하셨네.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 알파의 제곱을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얘가 마이너스 얘가 4였던 거겠네. 동의하십니까? 양변을 그러면 2로 나누면 여기 오른쪽에 숫자들이 조금씩은 예뻐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진행이 되네요. 아, 그렇다면 저 수식은 f의 2분의 알파의 제곱이라는 수식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을게요. 네,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얘도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네요. 네, 이렇게 가야 돼요. 혹시 풀이를 이렇게 하신 거라면 제대로 푸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버전으로.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하는 문자가 알파 다 일치는 했죠. 여기 잘못 썼구나. 얘가 베타구나. 그죠? 자, 그러면 변하는 알파 베타를 뭐로 고쳐? x로 고쳐. 근데 문제는 뭐다? 얘가 알파에 관한 형태가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고 베타를 집어넣어야 0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제가 여기를 r이라는 문자를 쓰면 되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저기다가 집어넣은 수식에 따라서 쳐다보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2의 제곱 더하기가 px 플러스가 q
플러스가 5x가 되는데 뭘 확인하는 게 목적이냐면 여기 최고차가 x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x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써놨던 것까지는 그대로 쓸까요? 요 식이 뭐하고 똑같아요? 이 식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다 우리 뭐만 집어넣으면 돼? 최고차인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rx의 제곱이고 여기는 어차피 x제곱이니까 이 아래 값은 얼마가 됐어야 돼? 1이 됐어야 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야, 그러면 끝났네.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5x가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2x 더하기 얘가 4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3x 얘가 더하기 4다라고 하는 요와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갔어야 된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를 물었죠? 요 식을 저렇게 변형하라는 뜻이니까 맨 마지막 저는 그냥 치환을 할게요. 자, 요 과정을 제가 그럼 얘가 t다라고 쓸게요. t다라고 쓰면 어떻게 되죠? f의 t다라고 하는 요 과정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가 더하기 4로 바뀔 텐데 자, 쓸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t다라고 준다면 우리는 여기서 x라고 하는 과정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결과적으로 얘가 t의 제곱에 얘가 4t 더하기 얘가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얘가 6t 더하기 얘가 3t 더하기 얘가 4가 들어가서 t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13t 플러스 얘가 8이 ft인 게 내가 확인이 끝나네. 그러면 ft가 이러하다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 fx로 바꿔도 상관없죠. 대응 관계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x의 제곱 13x 더하기가 8로서 계산이 돼야 된다. 여기가 결론이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출제자가 의도했던 그 두 개를 덧셈하세요 그랬으니까 요게 p였던 거고 요게 q였던 거니까 덧셈하면 얼마가 되죠? 21이 되는 상태네. 이거 되게 조심스럽겠네. 네,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 게 맞았네. 질문 잘하셨네.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식을 쓰면 차수가 변하니까. 차수가 변하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게 포인트였겠지. 네, 1차식으로 이렇게 변환시켜갖고 정리하는 과정이 한 번 있을 수 있다. 인수정리를 똑같이 쓰긴 썼지만 방법이 조금 다른 거니까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은 맞았는데 왜 맞는지 모르시는 분들 꼭 한번 확인하세요. 자, 253번하고 255번하고 이 두 개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거기 문제 보시게 되면요. 253번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부피를 각각 PQ, RS, T라고 했을 때 다음을 계산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그림을 그대로 수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할게요. (253번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첫 번째 P라고 하는 형태는 일단은 A의 삼성이 그냥 쓸게요. 그냥 P-Q -R-S-T라고 했으니까 여기 식이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의 세제곱, 세 번째가 얘가 A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얘가 B의 제곱, 다섯 번째가 AB의 A-B. 이렇게 지금 들어가네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게 제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까를 좀 판단을 좀 해줘야 될 텐데 문제를 살펴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A-B를 여기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여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럼 일단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더니 일단 저는 내림차순 정렬을 좀 할게요. A가 3차고 B도 3차거든요. 그럼 일단은 A 3승으로 쓰고요. 여기를 일단 A의 제곱으로 쓰고요. A라고 쓰고요. 나머지 상수에서 내림차순 정렬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럼 A 3승은 여기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A 제곱은 어디 있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A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하나 생기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B가 생기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양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B의 제곱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남은 상태가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가 B 제곱이거든요. 조금만 모양을 예쁘게 좀 바꿔볼게.
마이너스 a가 1 플러스 a가 ba의 제곱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b의 제곱에 a가 되는 것 같고 뒤쪽은 마이너스 b로 묶어줬더니 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돼요. b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립제법 원래 써야 되지만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모양이 동일한 구조를 최대한 좀 맞춰서 4개를 둘둘로 한번 쪼개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 2개가 a로 묶이면서 앞쪽은 a제곱, 뒤쪽은 플러스 b제곱이 등장이 되고요. 여기하고 여기는요, 일단 마이너스하고 얘가 b 플러스 2를 공통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앞쪽은 a제곱, 뒤쪽은 플러스 b제곱이 딱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일 것 같고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인데 어차피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a, b는 자연수, 양수, 자연수가 아니라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결과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얼마더라? 1이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값이 통째로 계산이 되었겠지. 저는 항의 개수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럴 때 주로 써요. 개수적인 형태는 4개는 보통 둘씩 많이 쪼개갑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255번입니다. 자, 요 설명을 잠깐 드려볼 테니까 봐봐라. 이것도 니네가 부호 잘못 조사하면 문제가 날아간다. 자,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제가 근각계수 관계를 쓸 건데 근각계수 관계는 전 여러분에게 꼭 얘기합니다.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요. 네. 준서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준서가 도와줄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마이너스 A. 감사.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니? 마이너스 2b. 감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얼마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다 어떻게 가는 거였지? 근해 공식으로 실제 계산을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되냐면 좀 외워두세요. 보통 이걸 여러분이 보통 날리시고 가셔서 절대값 a분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저는 이거 무지하게 강조하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안 써셨으면 처음 보셨으면 다시 한번 꼭 기록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이랬단 말이야.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간에 문제가 어땠다? 부호가 서로 간에 달랐대.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가 달랐다고 요청했어.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 어떤 거? 알파가 만약에 양수였고 베타가 음수라고 가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야. 부호가 다르다는 말 이거일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 부호가 다른 2개를 덧셈했다고 해서 이것의 부호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자체는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음수라는 걸 알아. 그래서 b는 0보다 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요걸 알게 된다고, 요거를. 그래?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하고 이거래. 그럼 다시 봐봐. 내가 분명히 알파를 0, 베타가 음수라고 가정했으면 뭐가 나오니? 이게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얘가 이게 나오겠지. 여기에 근이 얘하고 얘래요. 간다 그러면 쌤, 요 근은 뭐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럼 아까 뭐였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b였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를 2b가 근이 됩니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 그렇잖아. 2b가 근이 됩니다 라고 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 그럼 얘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풀어버리면 얘가 절대값 a분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 이게 됐다고. 즉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8b의 루트 값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되더라고. 얘들아 이렇게 나오더라고. 얘하고 얘가 각각의 근이었대 라고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두 근의 덧셈에서 얘를 간다. 두 근의 곱셈에서 얘를 간다. 뭐 상관없을 것 같아. 편한 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저는 해볼 거냐면 우리가
예, 우리가 근이니까 요거 있죠, 요거를 활용하자.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얘들아, 인수분해되는 과정이 여기가 10입이면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예, 이렇게 가서 근이 하나는 2b다, 하나는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 여기가 2b라고 하는 글을 줬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머지 한 거는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아, 얘가 6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크로스를 걸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여기가 돼야 되니까 즉 마이너스 3a 더하기가 2b라는 놈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가 6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서 정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서 요거랑 요게 삭선된다는 걸 알아요. 아, a라는 놈은 그래서 얘가 2였구나. 이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에 4 플러스 얘가 8b가 얼마? 6이 된다는 걸 확인해서 이때 b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3 들어간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끝나버리지. 네, 이게 조금 독특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죠? 255번. 그때 A,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답 하나, 요거 답 하나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절대값 A-B, 알파-베타 두근의 차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생각보다는 좀 자주 등장하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많이 보던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의 느낌이 들긴 하지만 조금 포맷이 좀 다른 거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로 바뀌면 어때요? 답 똑같아요. 안 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대로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55번도 예, 근거계수 관계에 관한 문제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까 드렸던 네 번째 파일 한번 잠깐 볼까요? 복소수 파트. 오늘 드디어 이제 진도를 들어가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다 다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간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프린트 봅시다. 오늘은 복소수를 한 절반 정도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또 역시 절반을 진행하면서 볼 텐데 복소수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비가 오는 게 첫 번째가 어디냐면 복소수고 두 번째가 뒤에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잘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진행해야 될 파트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냐면 예, 거기 9페이지 예, 9페이지까지는 오늘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볼 텐데 오늘 과제는 예, 오답 노트가 추가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예제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제를 오답 노트에다가 풀어오는 것도 추천해 나갈 거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페이지를 잠깐 펼쳐놓고요. 거기 보시면 일반 책에 없는 거를 좀 거기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잠깐 보자. 자, 거기 왼쪽에 한번 잠깐 봐보시면요. 거기 그 복소수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아마 펼쳐놓은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때부터 쭉 넘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복소수를 보면 원칙적으로 복소수는 수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고 헛수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참고 것만 볼까요? 참고 1번 한번 볼게요. 참고 1번 어떻게 돼 있죠? 수의 포함 관계는 뭐를 해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판단해라. 뭐 기본적인 거. 두 번째 봐볼까요? 유리수의 집합이라고 돼 있죠. 거기 좀 단어만 체킹해 주실래요? 서로소인 정수라는 말 있죠. 거기 체킹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유리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하분수꼴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고 기하분수꼴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내려가 보면은요. 예, 거기 4번 봐볼까요? 4번. 무리수는 어떤 경우라도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무슨 말일까?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5번. 모든 유리수는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68번이 일반 시중 교재는 없어요. 6번 봐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정수의 이산성 그랬지. 이산성. 이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떨어져 있다든지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산성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셀 수 있다. 물론 끝을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셀 수 있다. 7번. 조밀성이라는 단어 좀 챙겨보세요. 조밀성.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즉 조밀하다라는 거. 그 상위 사이에 1과 2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 조밀성. 8번 봐볼래요? 실수의 연속성, 실수의 집합과 수직성의 점의 집합은 1대1 대응이다.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의 확장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긴 한데 한 번쯤 그래도 시중교재는 없으니까 보셨으면 좋겠다. 조밀성, 이산성, 연속성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음수의 제곱근이 나왔는데 그냥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정독을 하시고요.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정의를 내렸어.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 봤더니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루트의 마이너스 1, 즉 제곱해서, 그죠? 이렇게 쓸까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자? 가상의 숫자, 그죠?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상상의 숫자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읽어요? 허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근이니까 i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이건 많이 보셨고 뭐 선행도 이미 하셨을 거라서. 그럼 거기다가 중간에 봐보실래요? 3번 i의 n승의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쓸까요? 거기에 좀 표현을 좀 바꿀게요. 중간 3번에 i의 n승의 계산에다 뭐라고 바꾸냐? 이렇게 바꿔주실래요? 네, i의 4n승부터 써야죠. i의 4n승은 1이고 여기가 i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i입니다. 자, 이때 이 n은 당연히 정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바꿔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했던 게 뭐야? i의 1998승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1998을 뭘로 나눴어요? 4로 나눴잖아요. 왜 4로 나눴죠? 얘가 4개 단위로 뭐하니까? 반복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2가 남는다. 그래서 4로 나왔더니 2로 나왔어? 그럼 그게 이 표현이잖아. 4로 나온 나머지가 2인 거니까 그럼 그걸 뭐라고 읽는다? 마이너스 1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갔던 거 아니겠어? 될까니?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통 i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워밍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보통 복소수에 관한 관점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데 한 장만 더 넘깁시다.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시너지와 같이 연결성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주기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거든요. 근데 꼭 항상 복소수가 4개 단위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복소수가 꼭 이렇게 i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밑에 나와 있었던 예제 이렇게 2개가 나와 있고 오른쪽도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거기 잠깐만 봐주시면 주기성 3번에 거기 4번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3번에 4번. 지수가 연속된 n개의 합은 0이 된다라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연속되는 4개잖아요.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얼마죠? 대답을 안 하시고 혼자 이질 하고 있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 0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예제를 지금 3개를 연달아 풀어드리는데 생각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제부터 볼까요?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i의 100승 플러스 얘가 i의 101승인 거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형태가 얘가 4의 배수가 총 25세트, 그죠? 4개씩 25세트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라는 허수 단위는 4개씩 더하면 다 제로가 됐었으니까 우린 여기에 통째로 이 결과가 뭐다? 얘가 제로였다라고 확인해서 i의 101승을 가져가면 되는데 i의 101승은 뭐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다? i랑 똑같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첫 번째 예제는 끝났죠. 오케이? 준서야 잠깐 한번 나갔다 오실? 괜찮으니까. 좀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 자, 두 번째 예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좀 잠깐 나갔다 오세요. 자, 두 번째 예제 같으면 어떻게 있죠? 마이너스 i 플러스가 2i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세제곱, 점점 마이너스 49i의 49승, 50에 얘가 i에 얘가 50승.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또 당황하시거든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건
어차피 얘네들이 총 50개면 4개 단위의 규칙성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걸 쓰시면 돼요. 그 무슨 소리냐? 일단 여기를 그대로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요.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i의 5승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6i의 6승 여기에 반드시 규칙성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규칙성이 없으면 문제가 요상해지거든요. 이렇게 4개씩 잘라볼 거예요. 왜냐면 i의 규칙성 때문에. 그럼 잠깐만 가져가봐. 자, 일단은 얘가 얼마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얼마냐? 플러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i의 3승은 마이너스 i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 3i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잖아요. 4하고 마이너스 2가 얘가 2가 되고요. 3i하고 마이너스 계산하면 얘가 2i가 되어서 일단 첫 번째 4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봐볼까요? 6i의 6승은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8i의 4승은 얼마인가 얘가 또 8이 되고요. 여기는 또 계산해보면 얘가 7i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얘가 5i로 계산이 되면서 이건 역시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까는 분명히 4개 단위의 제로가 됐지만 이런 식의 규칙을 가져가면 4개씩 덧셈한 게 다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쭉 보시면 어떤 상황인 걸 확인하려면 48승에서 끝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 해당되는 게 정확하게 몇 세트만큼 반복이 되냐면 12세트만큼 반복이 되고요. 플러스 뭐가 남아있죠? 마이너스 49의 i의 49승과 50의 i의 50승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i의 49승은 얘가 얼마가 되면 얘가 i가 되었을 거고요. i의 50승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49i, 얘가 마이너스 50이 뒤쪽에 2개로 남았을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2 플러스 2i가 12세트만큼 있었으니까 얘가 24 플러스 얘가 24i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49i, 얘가 마이너스 50을 여러분이 덧셈하시면 되는 형태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게 되면은 얘 얼마죠? 얘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5i다. 이렇게 답이 완성되는 걸 확인이 됩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루는 이 n은 반드시 정수 범위, 더 정확하게 자연수 범위를 다루다 보니까 반드시 규칙성이 있다는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규칙 없으면 문제가 2020승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하나씩 차수를 이렇게 올려보다 보면 뭔가 나름의 규칙이 생길 거다. 이렇게 꼭 확신을 갖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른쪽 위에 예제 있거든요. 한번 먼저 풀어보시겠어요? 예제, 오른쪽 위에 있었던 예제 한번 풀어봐줘. 페이지 2페이지에 오른쪽 상단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적을 수 있는 시간을 보려고 하긴 한 건데 한번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나와 있는 풀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푸십시오.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시너지 같이 보세요. 시너지. 본인 시너지에 동일한 문항들이 있을 거라서 거기 머리 먼저 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요 m이 자연수잖아요. 그럼 일단 Z1을 계산하고, Z2를, Z3를, Z4를, 보통 주기성은 이제까지 제가 보니까 보통 3의 경우나 4의 경우나 6이나 8, 요 정도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2를 갖다 대입하면 얘는 당연히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갖다 집어넣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i의 제곱, 얘가 2분의 i의 제곱이 들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끝납니다. 그럼 Z3을 갖다가 딱 대입하는 순간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다시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4를 갖다 집어넣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i의 4제곱 더하기 얘가 2분의 i의 4제곱이 돼서 얘가 1의 값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요. 그럼 Z5를 해봤더니 얘가 다시 또 제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수는. 그럼 Z6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2분의 i의 6승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6승이 되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요 마이너스부터 치고 나면 얘가 i의 얘가 6승이 될 것이고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i의 제곱 더하기 i의 제곱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되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홀수 같은 어차피 항상 제로였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이 몇 개 단위로 4개 단위로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겠죠. 그럼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1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1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4의 배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Z의 100번째하고 102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연속되어 있는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연속되어 있는 짝수는 하나가 마이너스면 그 다음이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돌아가니까 이 두 개가 같을 수는 없겠죠. 연속되어 있는 짝수라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로 우리가 그 다음 장 3페이지에 얘기할 건데요. 원래 복소수하고 그것의 켤레 복소수, 참고로 켤레 복소수는 허수 단위의 부호가 달라진 걸 얘기하는데 이게 같다라는 이 말은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ZM은 뭐더라? 실수더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수. 그럼 여기가 다 실수인가 물어봤으니까 실수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D급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이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복소수가 켤레 복소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체가 뭐다? 실수다. 물론 0인 경우는 제외를 해주는 게 맞고요. 보통 그냥 ZM 자체가 실수면 켤레도 어차피 실수가 됩니다. 물론 0도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형태가 되는데 직접 여러분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부딪혀보는 게 가장 최선일 걸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까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직접적인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죠. 여러분 내신에 나오는 거 이제부터 신경 써서 볼게요. 자, 3페이지 봐줘봐. 이제 여기 하고 시너지 한번 들어가자. 자, 3페이지 보면 자, 이제부터 복소수 그러면 뭐 따로 언급되지 않을 경우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요 A를 갖다가 뭐라고 하고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하고 B라는 문자들을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 특수한 경우를 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A도 제로고 B도 0이다라고 주게 되면 이때 Z는 그냥 0입니다. 두 번째,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Z는 뭐가 되냐면 BI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허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됩니다. 그때 Z는 A가 되는데 이게 실수가 되죠. 자, 네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형태는 Z가 A 플러스 A가 BI가 되는데 이게 뭐죠? 그냥 일반적인 허수입니다. 일반 허수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일반 허수다. 자, 그럼 잠깐만 이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를 지금부터 제곱을 합니다. Z제곱이 0이 되겠고요. 여기 Z제곱을 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A가 B의 제곱이 되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음의 실수다. 자, 세 번째. 요거를 Z를 제곱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뭐가 되죠?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라고 해. A는 0이 아니니까 얘는 양의 실수라는 말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Z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A의 제곱 2ABI 마이너스 A가 B의 제곱이 되어서 얘는 그냥 일반 허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놈을 제곱을 했을 때요.
음의 실수가 첫 번째로 독특하고요. 두 번째 양의 실수, 즉 실수라는 단어들이 좀 독특한데 그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한번 잠깐만 볼게요. 오른쪽에 있었던 예제 가지고 제가 하나 두 개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볼 건데 실은 거기 보시면 예제가 두 개가 그냥 단순 조건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4페이지 한번 잠깐 봐줘봐. 4페이지. 4페이지 한번 잠깐 봐줘봐. 자, 무슨 얘기냐? 4페이지 봤더니 3번 봐봐. 복소수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주되 문자는 x라는 문자가 들어가서 일단 이렇게 구성됐을 거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의 모양을 좀 만드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4라고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일단 실수하고 허수로 구분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대요. 그럼 봐봐. 얘들아, z를 어떤 복소수를 성규야, 봐볼래? 어떤 복소수를 제곱을 했더니 얘가 음의 실수가 되는 거 하나밖에 없었죠. 뭐죠? 순허수야. 그러면 순허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아하, 얘가 z는 순허수가 되려면 x는 얼마이면 되죠? 4이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각각 1차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x는 그냥 답을 4입니다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거기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x는 그냥 4다. 그럼 4번 갈게요. 자, z를 또 어떻게 해놨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z의 제곱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대요. 음의 실수도 아니고 그냥 양의 실수도 아니고 그냥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모두 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보자.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지고 얘들아 여기.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0일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a는 2일 수 있고요. 두 번째 a는 4일 수 있어요. 물론 뒤에 게 0 되는 건 2가 겹치긴 합니다만. 그래서 a가 2일 때 확인해 보시면 이건 z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z의 제곱도 제로가 되니까 실수 조건 오케이. 자, 두 번째 4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z는 얘가 2i라는 순허수가 되다 보니까 z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음의 실수도 실수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뭐다? 2하고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정답은 얼마입니까? 3번에 6으로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 뭐 쉬운 예를 써놨죠. 자, 시너지 가볼까요? 시너지 56쪽 봐줘봐. 시너지 56쪽. 여러분 책 56쪽 한번 봐줘봐. 자, 유형 1은 말고요. 유형 2거든요. 유형 2에서 제가 문항번호 찝어드릴 테니까 요들을 풀어봐봐. 낚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281번, 283번, 285번, 286번. 네, 이렇게 4개 한번 풀어보자. 자, 시간은 대략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빨리 드려볼게. 281부터 286번 때까지. 저기 혹시 시너지 안 갖고 왔어? 챙겨 오셔야 돼.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다 풀고 채점하시고요. 시간 남으시면 그 빈 여백들 보세요.
다른 응답이 있어. 아니 교책이 맞아. 그래서 해설지는 안 갖고 다니셔도 된다는 얘기. 보시면 여기 앞쪽에 비트. 네, 그렇죠. 너무 무겁게 갖고 다니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보통 순호수가 많이 나와요. 순호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순호수, 그냥 실수, 그 두 가지 버전이 정말 복소수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패턴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음의 실수 아니면 그냥 양의 실수 아니면 그냥 실수. 이게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제가 그러면 딱 한 얘기만 합시다. 한 얘기만. 자, 거기 286번 하나만 잠깐 봐주세요. 286번. 여러분 이미 풀었겠지만 한 번만 다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번입니다. 자, 뭐냐면 일단 Z를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항상 우리가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허수 단위하고 실수 단위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자, 여기를 또 전개해서 보지 말고요. 그냥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뒤에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봤더니 얘가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3x 더하기 얘가 2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항상 공통인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자, 무슨 소리냐면 얘는 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3이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얘가 x 마이너스 2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제가 뭐 하나 잘못 썼죠?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공통이에요? 이게 공통이에요. 이거 답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서술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객관식일 때는 많이 안 틀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z제곱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양의 실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야? 원래 z가 제곱하기 이전의 z가 뭐여야 되죠? 실수여야 돼요. 근데 이 실수는 철저하게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답을 이거를 주관식으로 좀 틀린다니까요. 실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얘가 그러면 허수 단위가 없어져야 되니까 x는 1 또는 얘가 2가 학생들이 보통 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x가 2가 되는 순간 여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경우면 z가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거기서 x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2가 되는 건 서술에서 여러분 꼭 반드시 걸러지셔야 돼요. 양의 실수란 말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래 버전으로 돌아와서 그냥 빠르게 치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을 할 건데요. 자, 복소수의 연산이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죠.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하고 같대요. 이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잘 봐. 실수라는 단어가 확정적으로 들어가면 허수 단위하고 더불어서 반대 단어인 실수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네,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다 문제를 풀어야지 앞으로. 자,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복소수의 상등은 두 가지 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볼까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여러분 들었던 과정에 5페이지로 보시는데 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요. 어떤 형태 더하기 어떤 놈의 i가 제로꼴로 변형할 수 있는 경우들은 복소수 상등으로 푸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식이 어쩌고 해서 얘가 2차 방정식의 어떤 근에 관한 이야기처럼 문제가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 근을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켤레근에 관한 형태로 문제를 풀 거예요. 요 얘기 잠깐 한번 좀 드리고 갈 건데 일단 어떤 경우도 간에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 0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0 플러스 0i여서 이게 제로다 푸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일 텐데 이거의 근이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두 종류인데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가 C는 0에서 이때 첫 번째 A, B, C가 유리수가 들어갔을 때 한 근이 P-A가 루트의 Q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루트는 벗겨지지 않는 Q라고 하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P 플러스 A가 루트의 Q가 나와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켤레라고 하는 얘기를 쓴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A, B, C가 만약에 실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한 근이 P 플러스 A가 QI가 되는 순간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냐면 P-QI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근의 공식 떠올려보면 되잖아요.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3i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항상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켤레근은 반드시 항상 이렇게 요 단어가 있을 때 허수, 그 다음에 유리수가 있을 때 무리수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보통 시험에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어떤 것만 포메이션을 잘 잡으시면 되냐면 이거에서 요 단어가 쓰였을 때 요 단어가 쓰였을 때 보시는데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요. 왜 그러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쓰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미 한번 하셨을 거니까 켤레근이라고 하는 말은 얘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알파 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알파 바 쓰잖아요. 그럼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모두 뭐가 나와요?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웬만하면 고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항상 뭐로? 합이나 곱에 관한 표현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합이나 곱에 관한 표현으로 모든 것을 갖다 작성하시는 게 맞다고요.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5페이지 봐봐. 5페이지 아래쪽 예제만 잠깐 풀게. 5페이지 아래쪽 예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더라. 한 근이 이거더라. 다른 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이 A하고 B는 실수라는 전제를 까는 순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면 당연히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되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실제로 합을 계산하는 순간 실제 합은 얼마? 마이너스 2. 실제 곱을 갖다 계산하는 순간 얘가 얼마가 됐어? 2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마이너스 a이고 얘가 순서대로 얘가 b가 될 거 아니니. 이렇게 풀면 가장 심플하게 풀 수 있다고. 이게 가장 심플한 거야. 합과 곱에 관한 형태의 근과 개수 관계를 푸는 게 가장 심플하다고. 자, 그러면 요 내용 잠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한 장만 더 넘겨봐봐. 6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면서 넘어갈 건데, 자, 거기 켤레복소수 있죠? 그 왼쪽에, 다단 왼쪽에 전체 있잖아. 별표를 한 5개 정도 치고 전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음영을 그을 수 있으면 전체 네모로 박스를 좀 쳐줘봐.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뭐 풀었던 뭐든 다 그냥 까먹으셔도 상관없어 솔직히.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돼. 요거 하나. 요 페이지 하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 요 페이지 나오는 이 좌측에 있었던 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오늘 시너지 다시 풀 텐데 다 이 내용으로만 풀 거야. 자, 볼게. 첫 번째 복소수에 대해서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반대로 한 걸 켤레복소수다. 이건 대부분 알고요. 기호로는 발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아실 거라 보여집니다. 2번에다 한 번 더 체킹해보세요.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항상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가 나온다.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3번에 1번 봐줘봐. 3번에 1번은 뭐야?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거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첨자가 하나 빠졌죠. Z1 이렇게 Z1으로 돌아가겠지. 3번에 1번 보시면 Z1에 바에 바가 씌워지거든요. 그 오른쪽에 Z1 첨자가 있어야 돼요. 자, 2, 3, 4는 묶어서 갈게요. 2, 3, 4는 뭐냐면 각각의 켤레가 되어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각각의 켤레가 모든 과정들이 곱셈에 대해서 분리가 되고 합차에 대해서도 분리가 되고 나눗셈에 대해서 분리된다는 사실을 보시면 되고요. 5번도 자주 쓰입니다. 5번도 n승의 켤레는 켤레 n승과 동일하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이 별표 3개짜리죠. Z가 실수면 켤레도 실수다. 그래서 원래하고 켤레가 똑같다는 거 원래 Z는 실수라고 하는 해석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게 별 3개짜리고 아까 7번은 봤죠? 순허수는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라고 이것도 별표 3개짜리. 자, 8번 봐보시면 이게 재미난 건데요. 8번을 보시면 합과 곱은 실수 이미 얘기했고요. 마지막 봐주세요. 이게 기니디에서 많이 나와요. Z에서 켤레를 갖다 빼잖아요. 첫째, 실수가 나오거나 순허수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별표 3개. 8번의 세 번째. 그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예제 기니디 풀기 전에 시너지 갖고 잠깐 먼저 연습 좀 하고 올게요. 자, 58페이지 봐줘볼래? 58페이지 좀 잠깐 봐줘볼래? 시너지 58쪽 한번 봐주세요. 영상 들으신 분들도 페이지 잘 따라오세요. 288번 봐봐. 요것을 한 문제 그냥 같이 풀려고요. 자, 알파가 2 플러스 i죠. 베타가 2 마이너스 i죠. 켤레 관계.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가조건을 봤을 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a라고 되어 있고요. 나 조건을 봤더니 알파의 제곱의 베타, 알파 베타의 제곱이라는 게 얘가 b라고 되어 있고요. 다다라는 과정은 얘가 알파분의 얘가 베타, 얘가 베타분의 얘가 알파가 얘가 c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써드리냐면 이걸 왜 푸냐면 제발 부탁인 건 이 문제 가나다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켤레 구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이건 제발 부탁입니다. 합과 곱으로 먼저 계산하고요. 나머지 모든 걸 딱 그걸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푸는 거거든요. 야, 나가 제일 쉬워 보인다. 알파 베타로 묶으면 얘는 알파 더하기가 베타가 되거든요. 어라, 알파 베타 4, 알파 베타 5, 얘가 4니까 얘가 20이죠. 끝. 쌤 얘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가 2알파 베타, 그죠? 곱셈 공식 변형을 줄 수 있으니까 16 마이너스 10, 얘가 얼마죠?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분의 얘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데 우리는 알파 베타가 이미 5인 거 알았고요. 알파 제곱 베타도 이미 6인 거 알았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가시면 A, B, C 완성되는데 포인트는 뭐다? 합과 곱을 제발 부탁인데 좀 처리 좀 해놓으라고. 제발 부탁인데 요거 좀 해놓으시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꼭 켤레가 아니어도 나중에 좀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합과 곱에 관한 패턴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봐주세요. 자, 저 이제 뒤로 넘어갈 거야.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제가 303번을 풀 거야. 그리고 문항번호 지정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풀어봐. 자, 303번을 왜 푸느냐?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켤레 관계는 아니야.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 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을 해드릴 건데
제발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 자, 직접 집어넣어. 아, 이거 되게 불편한 거야. 자, 특별히 봐봐라. 알파도 2번, 알파바도 2번, 베타도 2번, 베타바도 2번이면 이거 대칭식이야. 우리 지난번에 인수분해할 때 항이 4개인 거는 셋 하나, 둘둘로 가는 둘둘이 많아요. 제발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한 번 더. 아까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관한 형태에서 그 켤레를 나눠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여기다 적용하시라고요. 이렇게요. 우산을 양쪽에 나눠 쓴 걸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두 개의 복소수를 덧셈하게 되면 1 플러스 3i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얘가 3i가 되고요. 그것의 켤레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3i라고 적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9의 i의 제곱이 되면서 정답은 얼마더라? 10이더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빨라요. 이게 현실적으로 빨라요. 여러분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 실수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 얘기하고 여러분께 시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거를 어디서 한번 적용을 시켜봐 드릴 거냐면 그 뒤쪽으로 한번 쫙 넘기면 아이고 페이지를 잡아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어차 어디로 볼 거냐면 358번대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358번대로 한번 잠깐 좀 넘어가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조금만 루즈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세요. 358번 한번 잠깐 봐주시면 지금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과정이 앞쪽에 Z하고 뒤에가 오메가라고 하는 형태가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설명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ZN하고 W의 N승을 갖다가 지금 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야? 이걸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실은 어찌 보면 여기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켤레가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켤레 복소수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합하고 곱에 관한 패턴으로 문제를 보신다라고 하면 문제 계산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켤레근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야, 얘들아. 철저하게. 야, 그럼 생각해 볼래?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5였으면 이거를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한번 생각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의 두 근이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동의가 돼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맨 마지막 358은 나중에 또 한다고 했어. 일단 한번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릴게. 제가 이제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때는 그냥 직접 넘어서 해라라고 했지만 실은 본질적 의미가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아, 이게 아니지. Z분의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잠깐 봐봐. 그럼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좀 오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하나 한 번만 잠깐만 들어봐줘. 얘들아, 여기 켤레 한번 날아볼래? 루트 2분의 1-i가 될까? 오메가 바 한번 날아볼까? 이렇게 될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거 두 개를 더해볼까? 두 개 덧셈하면 얼마가 되니? 루트 2분의 2가 될까? 그래서 얘가 루트 2가 완성이 될까?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이 두 개를 곱셈해볼까? 그럼 얘 곱셈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밑에 있는 분모는 2가 되고 위에 있는 식은 1-i 제곱이 되면서 얘가 1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될까?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가 되냐면 두 개를 덧셈을 하시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될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두 개를 갖다 곱셈하는 순간 4분의 1 마이너스 3i의 제곱이 돼서 얘가 1이 되는 걸로 아마 확인이 될까?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어떻게 쓸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것으로 써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제가 문자를 좀 달리 줄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방정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합과 곱에 관한 패턴으로 식을 바꾸면 두 분의 합은 어차피 부호가 반대로 가고 곱은 이렇게 갈 거고 합의 부호는 반대로 곱은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요런 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많이 떠오르는 수식이 있을 거예요. 뭐죠? t-를 갖다 곱할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좌변의 식이 이렇게 되면서 t3승이 1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즉 거기 358번은 3승을 하는 순간 1이 돼요. 그럼 즉 세 개마다 규칙이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굳이 이 오른쪽을 막 신경 안 써도 돼요. 왼쪽만 신경 쓰면 돼요. 항상 패턴이 이래 왔어요. 이제까지 복소수 문제를 만들 때는 대부분 복소수 두 개가 나오면 물론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게 제일 적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털레들을 통해서 합과 곱을 찾으시면 방정식이 바로 나와요. 에이 쌤 그냥 이거 곱해서 제곱해도 되잖아요. 곱해서 변형하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합곱에 관한 표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셔서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소수 문제가 어떤 형태가 나오든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직접 대입하는 거 말고 이렇게 갈 수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할 거야. 맨 마지막 다음 시간 금요일날에 이 작업을 무지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게 뭐냐면 어떤 형태가 나오든 간에 복소수가 나오면 반드시 털레근에 관한 고민을 무조건 하시고 털레근에 관한 생각이 떴을 때 합과 곱에 관한 형태들은 반드시 잡는 연습들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전달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6페이지로 다시 한번 되돌아올게요. 오늘 조금 순서가 왔다 갔다리 한데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본 프린트 6페이지 한번 잠깐만 따라와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조금 더 의도가 덮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제 봐주세요. 예제 봐주세요. 자, 예제를 보시면요. 예제를 보시면 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풀이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눈에 좀 잘 안 들어오는 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자, 이게 뭐냐면 기억번이라고 요청했는데 z의 제곱이 실수라 그랬죠. 그랬을 때 z 플러스 1의 제곱도 실수인가 이렇게 갔어요. 실은 거기 나오는 풀이가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보려고 하거든요. 야, z제곱이 실수. 아까 우리가 계속 z제곱을 했잖아. 그럼 z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던 거지. 뭐 0이고 0이 아닌 실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어? 순호수가 있어. 제곱이 실수가 되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자, 참고로 여기 0이 아닌 거야 돼.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는 거야. 그럼 얘들아 0에다가 1 더하면 당연히 1일 거고 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거 문제 없죠? 요건 z 더하기 얘가 1의 제곱이 실수가 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실수야. 실수를 갖다가 제곱해도 어차피 더하기 1을 해서 제곱을 해도 어차피 실수가 되는 게 문제 없을걸요. 뭐가 문제죠? 순호수죠. 순호수. bi 더하기 1을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예, 일반 허수가 나옵니다. 그죠? 반대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고 얘기 못하죠? 저는 분류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풀이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서는 느낌이 그 특별한 예를 갖다가 들어버리는 발레 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나눠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z제곱이 실수다? 오케이, 세 종류다. 그 중에 순호수는 이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기억은 아웃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니은만 봐줘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z-z바의 2n승이죠. 현우한테 한번 여쭤보. 현우야 한 번만 도와줘봐. 현우야 아까 이게 뭐였죠? z-z바는 뭐뭐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실수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실수일 수도 있고 얘가 순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그럼 얘는 당연히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순원수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당연히 실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실수의 n승이 되니까 얘는 당연히 얘가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니은번은 어떻습니까? 설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자, 디귿번 봤더니 어떻게 돼요? z의 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이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럼 이건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덧셈하고요. 한 번은 뺄셈 합시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죠? 실수죠. 합과곱은 무조건 실수인데 뺀 거는 뭐죠? 실수이거나 방금 전에 현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호수입니다. 그러면 실수 곱하기 실수는 실수가 되지만 실수 곱하기 순호수는 순호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웃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디귿번은 순호수라는 표현이니까 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값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실수라는 단어들을 조금 위주로 보시면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차라고 하는 형태가 순호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마지막 예제 하나. 오늘 예제 숙제는 거기까지만 나갑니다. 자, 가볼게요.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요게 실수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실수일 때 항상 옳은 것을 한번 뭐 해봐라? 골라봐라 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아까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요, 실수에 현례복수수 실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바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이거의 켤레가 뭐여야 된다? 얘가 실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여야 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겠죠.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3을 켤레를 해도 어차피 3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우산이 내려오겠죠. 어차피 1은 그대로 갈 거고 여기 우산이 내려가면 1은 그대로 가고 Z만 켤레로 바뀌겠죠.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비교 대상에서 빠지고요. 이것도 비교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러면 요 결과하고 요 결과 같은 거니까 결국에 뭐죠? Z의 제곱은 Z바의 제곱하고 똑같다라는 해석이 들어가겠죠. 가능하니? 그럼 얘 넘겨. Z 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이퀄 0이니까 Z 마이너스가 Z바, Z 플러스가 Z바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맨 마지막 봐보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형태는 뭐죠? 요게 맞을까? 요게 맞을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내면 되는데 그럼 뭐죠? Z만의 Z바가 0이다. 그럼 Z 더하기가 Z바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자, 요게 되려면 이거 무슨 말이죠? Z는 Z바란 얘기니까 그죠? Z는 애초부터 실수였어야 되죠. 근데 거기 단어에 뭐라고 돼 있죠? 허수 Z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이 말이 안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으로만 답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한 번만요. 허수 Z 그랬으니까 요거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답에 지우고요. 요것만 답으로 쓴다면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답으로 존재를 합니다.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조금 수업이 좀 루즈한데 여러분도 한번 복소수라고 하는 컨셉은 결론은 딱 정해져 있다. 틀은 현례복소수, 그 다음에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 오케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너지 추적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쭉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너지 잡아드릴게요. 자, 이거 다 되시면 저한테 숙제 점검 한 번 더 확인 받고요. 네, 그냥 가세요. 오늘 다 수업이 끝났어요. 자, 289번, 290번. 자, 그 다음에 301번, 302번. 자, 그 다음에 304번. 304번 했으니까 305번. 네. 그 다음에 318번. 네, 319번. 마지막, 어이쿠. 322번. 여기까지만 풀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같은데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89, 290부터. 그러니까 총 8개거든요. 요거 풀고 73하고 다 완료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집으로 쏘세요.